병원에서는 체중 감량, 즉 다이어트가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차다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살이 찐 케이스입니다. 비만, 고도 비만, 초고도 비만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무서웠던 경험은 이 생리불순이었습니다. 저는 살이 찌면서 최대 6개월 동안 생리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. 언젠가부터 초고도 비만이 되고 나서 불규칙적으로 생리를 띄엄띄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처음에는 주기가 2달에 한 번, 3달에 한 번, 4달에 한 번, 텀이 점점 길어지면서 불규칙적으로 생리를 했었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최대 6개월까지 생리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사실 띄엄띄엄 생리를 하긴 했을 때는 살짝 무섭긴 했었는데 어쨌든 생리를 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6개월 정도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살짝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용기 내서 산부인과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진단받은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거든요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월경불순,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, 비만, 불임 등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다이어트가 사실 더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나 치료법이 딱히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비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에게 살을 빼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 진단을 받기 전에도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았습니다. 왜냐면 어느 날부터 제 몸에 털이 엄청 많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. 눈에 잘 보이는 다리나 이 팔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배에도 털이 나는 게 확연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. 특히 다리는 그러니까 심할 정도로 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 맨다리를 어쩌다가 본 가족들이 엄청 놀라기도 했었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는 살쪄서 그렇다고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면도기로 제모를 해서 털이 굵게 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이 원인 때문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.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고 한동안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.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, 즉 다이어트가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또 제가 직접 이렇게 검색도 해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는 다이어트가 답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딱 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제가 뭐 제대로 다이어트를 했겠어요?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당장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생리가 불규칙한 거?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생리대값 아껴서 좋고 귀찮은 생리 안 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털 많이 나는 거, 다모증? 어차피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고요. 제가 뭐 노출을 심하게 할 것도 아니었고 여름에는 이렇게 얇은 가디건으로 가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. 사실 이게 몸이 비정상적이라는 명확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 합리화를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당시에 되게 무섭긴 했는데
당장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거나 당장은 아픈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지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이 당시 저의 다이어트 실패 이유가 뭔가를 포기하기가 싫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련하게 이 먹는 거를 포기를 못했던 거죠. 도저히 못하겠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 몸보다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선택했어요. 처음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받고 한동안은 충격이 진짜 먹는 것도 줄이고 했었는데 결국 몸이 불편하고 힘든 게 없으니까 중간에 쉽게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한 지금도 사실 이게 완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생리는 규칙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제 몸에 털이 아직도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. 지금으로서는 감량을 좀 더 하고 산부인과를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여러분,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요.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다면 또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성분에게는 이 증후군의 인지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성적인 부분에서 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은 당장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불편한 게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몸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쭉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. 즉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저는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힘들겠지만요. 저도 그 힘든 걸 되게 알거든요. 물론 당장은 생활 습관을 막 100% 다 뜯어 고치거나 다이어트를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힘들긴 해요, 진짜.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근데 꼭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저 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지만 앞으로도 힘낼 거고요. 진짜 아픈 채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도 하잖아요. 어떻게 생각해보면요. 아무튼 제가 마지막에 너무 주저리 했는데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